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61회. 안녕하세요. 방콕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방콕 바리스타 맞지? 방에서 노니까, 네, 방에서 커피 만들고 노니까 방콕 바리스타 괜찮다. 자, 261회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제 삶이 항상 무탈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너무 아무 일이 없다. 너무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이 약간의 흠이지만, 그래도 아프지 않은 게 어딥니까? 이 나이에 이제 아파봐. 돈도 없는데 아프기까지. 정말 끝이다, 끝. 네, 이제 삶의 의미가 없죠. 네.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제 방구석에 앉아 있고요. 여러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물론 혼자 주접을 떨지만 나도 나가서 사람들이랑 좀 이렇게 얘기하고 놀고 싶어. 솔직한 얘기로 진짜 바리스타 후배들이나 우리 뭐 선배님들이라고 할지라도 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뭐 직접 생동감 있는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싶어. 근데 미안해. 모든 여건이 잘 안 돼. 여건이 안 돼. 그래서 혼자 또 주접을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취지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면 앞으로 쭉 이렇게 가도록 하겠고요. 전에 한번 탈출무님이 여럿이 하는 방송보다 저 혼자 주접 떠는 게 더 좋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저 혼자 이렇게 주접 떠는 게 괜찮으세요? 물론 벌써 이 코로나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2019년 2020년부터죠. 2020년, 21년, 22년, 23년 올해로 이제 거의 한 4년 넘게 그냥 뭐 혼자 이제 주접 떠는 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혹시나 다른 바리스타들이나 다른 출연자들을 원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섭외를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실효성은 없어. 뭐 솔직한 얘기로 제가 이렇게 돈을 줘야 사람들이 나오지, 돈도 안 주는데 맨날 누가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떠들겠어요. 그러니까 나도 이제 걱정이지. 혼자 하는 거가 아무래도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퀄리티를 좀 높이고 싶어. 내 방송에 좀 퀄리티와 재미를 높이고 싶은데 어떡합니까? 제 역량의 한계고 부족한 거는 또 인정해야죠.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의 컨텐츠를 요즘에 이제 팟캐스트보다는 유튜브 컨텐츠를 종종 보게 되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면 뭐 돈을 많이 투자했다라는 것보단 이 사람이 역량이 좀 뛰어나구나. 이제 역량과 경험이 뛰어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일반 시청자들에게 어필하기에 딱 좋죠.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자녀가 이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악 쪽 컨텐츠도 이렇게 보다 보면 다 있는 집 자식들이 나와갖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다 뭐 악기 자랑하고 유학 갔다 왔다. 뭐 근데 솔직히 좀 부러워 보면서, 그래, 그것도 능력이다. 제가 좋은 부모 만나서 유학 다녀오고 했던 것처럼 그런 거를 사람들에게, 잘 모르는 분들에게 전달하는 취지에서도 근데 좀 단점이 뭐냐, 있는 자식이 또 잘 된다 막 이런 거. 야, 너 돈도 많은데 야 유튜브까지 해갖고 벌어먹고 그러면 되었어?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돈도 많은 애들이 유튜브까지 해서 돈 다 잘 벌고 그럼 도대체 가난한 애들은 뭐 하는 얘기야? 막 이제 이런 취지로 또 개소리를 잠깐 떨어봤습니다. 이게 이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다 어떤 제약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제 사교육의 병폐.
그러니까 이제 있는 집이 더 사교육을 많이 시켜서 더 월등히 이제 좋은 위치를 차지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독점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죠. 근데 사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막 뭐라고 하기엔 또 애매해요. 왜? 열심히 일해갖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어찌됐든 쓰는 거니까 그걸 무조건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물론 이제 항상 균형이 중요하다. 모든 것은 균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적절한 균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도 기회를 열어주고 제공하는 그런 측면에서도 있는 사람이 다 해먹는 거는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럼 이런 것들을 꼭 제도를 꼭 필요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어떻게 보면은 물론 그게 안 되겠지. 다 해먹고 싶겠지.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연예인들이 유튜브 하는 거 이런 거 솔직히 별로 안 좋아해요. 잘 안 봐요. 솔직한 얘기로 진짜 안 봅니다. 왜 안 보느냐? 이 양반들은 TV에도 나오는데 유튜브까지 나와갖고 다 해먹어. 아니 솔직한 얘기로 가난한 사람들은 뭐 해먹고 살아? 아니 뭐 해먹고 살냐고. 좋겠다? 네, 좋겠다. 네, 죄송합니다. 예, 베리꼴리 아저씨가 또 개소리 해봤습니다. 제 앞에 노브랜드에서 이 돌카롱이라고 뿌띠몽쉘이 있길래 이제 사왔는데 한번 먹어보려고 갖고 와봤습니다. 참고로 협찬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건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내가 하는 거야. 뭐 혹시 뭐 아무도 이제 그런 댓글을 달진 않았는데 쟤는 너무 대놓고 PPL 하는 거 아니야? 저 새끼 뭐 어디서 돈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까봐 제가 하는 제품들이 대부분 다 이제 대기업이 양산해내는 제품들이잖아요. 뭐 스타벅스 커피 뭐 이런 게 뭐 개인이 만드는 것도 있겠지만 대중성은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이 생산해내는 제품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에 띄면 먹는 거지. 새로우니까. 일단 사봤어. 일단 몽쉘 통통. 옛날에 이제 몽쉘 하면 이제 몽쉘 통통이 생각이 나고요. 여기 보시면 몽슐랭 로드 프로젝트 3탄 위드 돌카롱. 나를 위한 힐링 디저트 몽쉘 디저트 샵과 만나다. 제주도의 시그니처 카페 돌카롱과 이 카페가 있었어? 오, 콜라보로 탄생한 한라봉 크림 케이크를 즐겨보세요. 몽쉘로드란 몽쉘이 소개하는 디저트 맛집 가이드입니다. 부럽다. 솔직히 부럽네요. 네, 뭐 어떻게 되든 뭐 대기업과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서 성공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 자, 일단 롯데에서 제조를 했고요. 뭐 롯데가 친일본 기업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미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 이 롯데는 뿌리 깊게 박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진짜 타임머신을 돌리지 않는 이상은 뭐 순응하고 살아야겠죠? 뭐 그렇다고 무조건 뭐 롯데를 칭찬하고 롯데를 뭐 이렇게 우쭈쭈 하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 영양 성분을 보니까 1회당 그 100 뭐야 이게? 12봉 들어 있습니다. 이 12봉 들어 있는데 가격이 이게 노브랜드 샀거든요. 이게 4,000원인가? 3,000 얼마에 샀는데 일단 검색을 좀 해볼게요. 돌카롱 도카롱이래. 씨, 어쩌면 좋아, 이 바보는. 정말 큰일 났어. 돌카롱 뿌띠. 자, 일단 인터넷에 3,590원. 이 노브랜드에서 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뭐 특정 뭐 마켓을 홍보하는 건 아닌데, 이 노브랜드나 이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같은 게 우리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주거지의 깊숙한 곳에 많이들 이제 침투해 있습니다. 뭐 침투했다라고 표기하기는 좀 그렇고 가까이에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는 동네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뭐 마켓이나 뭐 점포 같은 것이 있었다면 이제 최근에는 다 이제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나 또 대기업이 운영하는 뭐 편의점이나 이런 마켓들이 보통 많이 이제 점포가 눈에 띄고 있어요. 근데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가격 경쟁력이 가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제품은 더 싸게 팔아요. 물론 이제 미끼 상품이지. 이제 이거 사면서 딴 것도 사라 그러는데 개인적으로 노브랜드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우유, 우유 제품이랑 이렇게 이제 공산품들을 파격적으로 세일해서 나옵니다. 그리거나 아니면 우리가 실생활에 필요로 하는 제품들도 가끔 이 프로모션을 통해 싸게 나와요. 그래서 뭐 가끔 검색하다 보면은 뭐 저도 이제 헤어 드라이기가 하나가 고장이 나가지고 노브랜드에 가서 샀어요. 급하니까 당장 쓸 게 없는데 인터넷으로 시키면 또 뭐고 그래서 그 헤어 드라이기 하나 샀는데 인터넷에는 같은 브랜드의 제품이 더 비싸게 파는데 이제 노브랜드 마크만 달고 나오는 그 제품이 더 싸게 팔더라고요. 근데 써봤는데 좋아. 그러니까 뭐 품질이 그지 같다 뭐 이러면 안 쓰겠지. 근데 이제 이 노브랜드나 이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서 특별히 세일하는 상품들, 특히 공산품 제품들이 싸게 나오면 확실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나쁘진 않다. 물론 이런 것들을 대기업이 독식하고 이런 시장 자체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가 언급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2km 떨어져 있는 뭐 개인 점포를 찾아갈 수는 없잖아요. 말로는 뭐 우리가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불매해야 된다. 그런데 솔직히 현실적으로 그게 잘 안 되잖아. 우리가 뭐 맨날 뭐 냄비 근성으로 그때만 불매하면 뭐여. 솔직히 효과도 없지. 자, 일단은 이 제품이 이 하나당 75칼로리. 그러니까 이제 적지 않죠. 왜냐면 이걸 배 채우려고 그러면 한 10개 먹을 텐데 10개 먹으면 이제 750칼로리예요. 보통 라면이 500칼로리 정도니까 상당히 칼로리가 높죠. 자, 일단 이게 그 탄수화물이 8g 2%, 네, 나트륨 있고 콜레스테롤도 존재하고 지방 있고 단백질 2% 정도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일단 제조를 어디서 했을까? 이게 볼까요? 일단 뿌띠몽쉘 제주 돌카롱. 일단 제조 판매하는 롯데웰푸드 주식회사 경남 양산시에 있다고 돼 있고요. 식품용 과자라고 써 있고 원재료는 이제 설탕, 밀가루, 식물성 크림, 가공 유지, 쇼트닝, 쇼트닝 2, 정제수, 뭐 엄청 많네. 뭐 뭔 소리 잘 모르겠어. 자, 아무튼 엄청 많은데 먹어볼까요? 자, 일단 돌카롱이라고 그래서 이 제주도가 화산섬이잖아요. 그 느낌을 잘 표현했습니다. 예쁘다. 사진 찍어야겠다. 예쁘네. 예쁜데? 자, 커트. 이게 아이폰으로 인물 사진 모드로 해갖고 음식 사진 찍으면 또 이렇게 예쁘게 나오고. 착각. 자, 일단 예쁘고요. 요 가운데에 이제 그 한라봉 크림이 들어가 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아우셔. 솔직히 맛은 있는데 돌카롱 약간 마카롱 느낌은 아니에요. 마카롱은 아무래도 이 씹는 식감 자체가 좀 있는데 얘는 그냥 뭐랄까 살살살 녹는 느낌? 그냥 한마디로 이제 빵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맛은 있네.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는데 이게 이제 시즌 한정판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대기업들이 이런 프로모션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얘네들도 얼마나 먹고 살라고 노력하고 있어. 이런 면에서 참 대단해. 제주의 감성을 담은 생크림 디저트 케이크. 일단 맛은 있는데 이게 약간 새콤달콤해가지고 약간 시큼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 몽쉘 하면 옛날에 이다도 씨 아줌마, 지금은 이제 아주머니죠. 이분이 나왔던 광고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면 이게 프랑스어잖아요. 몽쉘 통통이. 이 몽쉘이라는 단어가 이제 뭐 내가 사랑하는, 뭐 내가 친애하는 이런 뜻이고 통통이 이제 아저씨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제가 잘 몰라요. 뭐 그냥 그때 검색해본 기억으로는 몽쉘가 이제 뭐 내가 사랑하는, 뭐 친애하는 뭐 이런 뜻으로 기억이 나는데 뭐 이다도 씨도 나왔지만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김혜선 씨, 김혜선 씨라는 이제 그 탤런트 옛날에 이 MBC 있나? MBC에 이 무동인의 집인가? 여기에 나오셔가지고 되게 좀 아이돌급 정도의 인기가 많으셨어요. 상당히 이쁜 외모로. 뭐 지금이야 이제 아줌마 역할로 많이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이분이 나왔던 몽쉘 통통 광고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이쁘시게 나오기도 해서 옛날에 인기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때가 이제 중학생, 뭐 이제 뭐 91년도 같은 경우는 뭐 고등학생쯤 됐을 텐데, 뭐 그때 유명한 연예인들이야 뭐 많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아주머니가 되셔가지고 이제 시대에 따라 이제 저물어 가시는데, 뭐 이 몽쉘통통이라는 이 과자가 일단 롯데에서 이제 이걸 내세우면서 일단 여러 이제 배우들이 기억이 났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김혜선 씨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무엇보다도 이게 오리온 초코파이, 이제 당시로 이제 초코파이와 몽쉘통통이 약간 좀 양대 상맥, 약간 이거 요런 느낌이 있었는데 좀 달았어요. 부드러운 거에 비해서 좀 단맛이 좀 세서, 개인적으로는 몽쉘통통이 좀 식감 자체가 푸적 좀 막 녹아대니까 오히려 쫀득쫀득한 초코파이 쪽을 개인적으로 더 좋아했었던 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납니다. 자, 간단하게 돌카롱이라고 하는 뿌띠 몽쉘 한번 제품을 먹어봤어요. 아무 뜬금없이 먹어봤습니다. 그냥 제가 노브랜드 갔다 산 건데, 일단 돌카롱이라는 카페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일단 참고로 제가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어요. 뭐 가볼 수도 없죠. 뭐 이거 제주도에 있는데 이거를 이거 먹으려고 제주도까지 가기에는 조금. 돌카롱 제주 공안점. 오, 이거 몇 개 있네요. 돌카롱 성산 일출봉점. 근데 그 본점이 어디야? 돌카롱 중문점이 본점인가? 일단 이 검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돌카롱 중문점 베이커리라고 나와 있고요. 유채꽃 카롱. 요게 지금 그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사진에 있는 그림이 요 그림이네요. 억새 카롱 이런 게 있네요. 뭐 일단 메뉴를 보면은 아메리카노 5,500원. 뭐 관광지니까 그러려니 하는데, 딸기 우유 7,500원. 오, 안 먹어. 뭐 관광지니까 이제 이런 걸 팔겠죠? 네, 뭐 관광지는 그래 좋겠다. 이렇게 팔아도 잘 되니. 나는 솔직히 안 먹습니다. 저는 저는 관광지에 가면 어쩔 수 없이 먹긴 하는데, 기쁜 마음으로 못 먹어. 그럼 뭐 누가 그러겠죠. 에이, 찌질한 놈, 에이, 그지 같은 놈, 뭐 이렇게 할 텐데, 뭐 어떡합니까? 뭐 형편이 여의치 않으면, 뭐 이렇게 좀 찌질하게도 살고 그러는 거지.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사람이라는 게 형편에 맞춰 사는 거니까, 분수를 알아야죠. 저도 제 분수를 압니다. 그래서 어줍지 않게 허세 피우고, 뭐 어디 가서 막 또 뭐 있는 척 이런 거 별로 안 해요. 뭐 좋은 데 가서 먹을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뭐 사실 뭐 좋은 데 가서 먹으면 당연히 좋지. 분위기도 좋고 서비스도 받고. 나도 알아.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식사를 했었냐면, 이번에 주에 이제 대전을 갔다 왔는데, 대전 가서 이제 회담 이제 이름이 회담이에요. 회담이라고 하는 일식집인데, 여기 가서 이제 가족들 식사하느라 잠깐 여기를 갔습니다. 식사 때문에 여기를 방문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삿포로라고 있죠. 삿포로 아니면 도쿄 하나 이런 거, 그걸 뭐라 하지? 그게 이제 삿포로 일식, 약간 이게 코스로 나오는, 그때 뭐 엄청 비싸진 않은데 이제 정갈하게 나오면서, 뭐 보통 이런 데는 이제 룸식당이라고 하죠. 예, 룸식당이라고 그래서 뭐 상견례 할 때나 뭐 가족들끼리 식사할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조금 이제 돈 투자해서 먹는 그런 집인데, 제가 삿포로도 이용해보고 뭐 도쿄 하나 같은 데도 이용해봤는데, 여기는 프랜차이즈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느낌인데, 이게 음식이 조금 더 정갈하다고 해야 되나? 좀 뭔가 이렇게 신경 쓴 티도 나고, 음식이 조금 더 맛있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상품 구성도 훨씬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삿포로나 도쿄 하나 같은 데 가면, 뭐 구성 예쁘고 다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되나? 음식이 나와서 이렇게 먹으면 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참고로 여기는 그 룸식당입니다. 그 대전에 있는 회담이라고 하는 이 관평동이라는 동네에 있대요. 저도
처음 가본 거고요. 대전을 자주 갔는데 이제 가족들 식사 때문에 이제 여기 저녁 먹으려고 이제 간 거예요. 처음 가봤어. 근데 음식이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지 않아요. 1인당 뭐 5만 5천 원짜리 코스를 먹었는데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 보니까 한 10만 원짜리 먹고 그런다고 하더라고. 근데 뭐 가족들이 10만 원씩 먹으면 돈이 너무 많이 깨지잖아. 그래서 이제 5만 5천 원짜리를 먹었는데 일단 무엇보다도 정갈한 구성이랑 이 종류가 좀 많이 나옵니다. 종류가 많이 나오니까 일단은 음식이 맛도 좋고 일단 퀄리티도 좋은데 구성도 찰지고 무엇보다도 이 포만감 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상당히 저는 기분 좋게 식사를 먹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비싼데 좀 왜냐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통 한 끼 식사 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먹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뭐 20만 원짜리 식사를 뭐 매일같이 하는 건 아닌데 이렇게 이따금씩 이렇게 가서 먹어보면 뭐 대우도 받고 일단 분위기도 좋고 응? 서비스도 좋고 또 뭐 음식도 정갈하고 예쁘게 나오고 뭐 다 알아서 이렇게 딱 이렇게 먹기 좋게 나오고 맛있지. 나도 알아. 그런 거 아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결부됐을 때 사람이라는 게 이제 자기의 이제 처지와 현실을 조금은 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막 허세 피우고 이런 거 안 해요. 뭐 괜히 뭐 집이 가난한데 롤렉스 차고 이렇게 가면 사람들이 그 진퉁으로 보겠어? 짝퉁으로 보겠지.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상황에 맞는 뭐 드레스 코드부터 어떤 옷차림 또 뭐 헤어스타일 또 이제 그 사람의 뭐 이제 어떤 매너 뭐 언행 그다음에 차는 어떤 걸 타고 오나 뭐 이런 게 사실 다 중요해요. 근데 이런 걸 다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형편이 어려우면 이제 그런 걸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랑 모임을 잘 안 가요. 왜 그러느냐? 이제 친구들이랑 가면 다 이렇게 멋스럽게 또 있는 거 다 티내고 막 또 막 격식 따지고 그러는데 가갖고 또 그러기 싫어. 괜히 남사 싫어. 그리고 또 왠지 좀 그래 내 분수를 좀 오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재 처지가 그렇지 못한데 괜히 그런 티 안 내려고 또 막 이렇게 있는 척 하는 게 불편하니까 아예 안 가요. 불러도 안 갑니다. 야 뭐 오늘 이번에 뭐 연말 모임이 있는데 뭐 나올래? 막 그러면 괜찮아 나 이거 뭐 변명을 대는 거죠. 걔들도 알 거예요. 얘가 나오기 귀찮거나 뭐 사정이 있어서 오기 싫어서 안 나오는구나. 그래서 동창생들이 저를 안 불러요. 안 불러. 그러니까 이제 친한 친구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만났던 십몇 년 만에 만났던 진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대학교까지 같이 안 나왔어도 뭐 이제 성년기까지 쭉 같이 자라고 뭐 결혼식 때도 다 와줬던 엄청 찐 친구들은 그런 게 없죠. 뭐 격식 따지고 가식적으로 이러진 않아요. 막 자기 자랑하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런 게 찐친이지. 이게 어설픈 뭐 우리 사회 관계망 속에서 맺어지는 뭐 자칭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뭐 지 자랑하고 와이프 자랑하고 애 자랑하고 이런 거 듣다 보면 막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이제 진짜 찐 친구들은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그냥 옛날 얘기나 하다가 뭐 요즘 건강은 어떠냐 뭐 이런 얘기나 하지. 야, 씨 우리 아버지 어머니 뭐 요즘 아프신데 뭐 병원비 많이 들더라 뭐 이런 얘기나 하지. 야 우리 와이프 뭐하고 뭐 이번에 차 샀어 뭐 이제 이런 얘기 안 해요. 친구들끼리는 찐친들은 괜히 그런 거 하면은 서로 위화감 조성하고 서로 불편하니까 뭐 니네 집 어디 사냐 뭐 니네 집 몇 평이냐 이런 거 안 한다고. 그런 게 진짜 친구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명해지는 거죠. 이제 자기의 이제 생활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만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 거고 뭐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 마셔볼 커피는 스타벅스 커피입니다. 사실 제가 스타벅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썩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일단 뭐 외국계 브랜드고 또 너무 잘 나가니까 배 아프고 또 뭐 사실 커피도 맛이 별로고 뭐 그래서 사실 스타벅스 커피를 이렇게 막 엄청 자주 리뷰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커피들을 먹어보고 나니까 스타벅스가 잘하는 게 맞구나 이런 게 느껴져서 이제 제가 지금 최근에 스틱 커피도 한번 다시 사봤습니다. 블랙 커피를 사서 이제 먹어보려고. 물론 켄타이 커피나 뭐 컵 커피는 많이 제가 먹어봤는데 그런 제품들까지 좀 다양하게 먹어볼 생각이에요. 왜냐면 이 편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막 말로는 뭐 열린 마음이 뭐 깨인 눈이요 뭐 어쩌고 이런 개소리 엄청 많이 하는데 정작 나는 생각이 닫혀 있고 막 편협한 거야. 그걸 내가 느껴. 그래서 내가 부끄럽다. 쪽팔리다. 야 진짜 내가 학원생들이나 어디 가서는 뭐 나는 좀 깨어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정작 나는 이런 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제 안 하려고 그런 걸 좀 벗어나려고 자꾸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자, 일단 이번에 고른 커피는 이 RTD 커피예요. 일단 냉장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뒤에 어 이게 실온에 보관하세요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RTD 커피류의 대다수가 냉장 보관해서 팔긴 파는데 원래 대다수 이 제품은 실온 보관이에요. 그 얘기는 잘 안 상한다는 얘기지. 잘 안 상한다는 얘기. 우유 함유라고는 써 있지만 이게 잘 안 상하기 때문에 실온에 보관하다가 여기 보시면 개봉 후에 냉장 보관해서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냉장에 보관하는 거는 이제 진열할 때만 보관하는 거고 평상시에는 이제 상온 상태로 이제 이게 운반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커피들이 맛이 없어요. 왜냐면 신선하고 좋은 재료들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이제 뭐 가공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잘 썩지 말라고 그런 게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이게 스타벅스에서 나온 셀렉트 커피 시리즈로 바닐라 라떼랑 카페 라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온 제품과 무슨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일단 이게 가격이 2,800원인 걸로 기억이 나요. 이걸 편의점에서 샀는데 일단 할인 프로모션이 없어요. 보통 스타벅스 커피들이 생각보다 할인 프로모션을 안 합니다. 일단 검색을 해볼까요? 스타벅스 셀렉트 검색해보면 셀렉트가 나오네요. 개당 가격이 1,960원. 제가 이걸 샀을 때는 마트 그 편의점에서 개당 2,800원에 샀습니다. 물론 이게 인터넷에서 1,900원이라고 해도 배송비가 3,000원이 붙으니까 뭐 사실 의미가 없죠. 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 이 제품이 시중에 판매되는 가격을 보면 한 2,000원대 이제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입니다. 일단 이 제품을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디서 제조했냐를 먼저 볼게요. 일단 이 두 제품 다 일단 이 뭐라고 써 있나요? 자, 내용량은 300ml, 카페라떼는 176칼로리고요. 바닐라라떼는 185칼로리, 당분이 더 들어있다는 뜻이겠죠? 네, 우유는 국내산 40%라고 써있고요. 우유가 들었어. 정제수, 스타벅스 커피 추출액, 고용분 5.05% 이상. 네, 고용액은 커피 추출액이 5% 이상. 볶은 커피 미국산이라고 써있고요. 14%. 네, 설탕, 혼합분유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 추출액이 총 14% 들어있다. 뭐 일단 향료 뭐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혼합제제, 혼합분유 네덜란드산이 들어가 있대요. 유통 판매는 동서식품에서 하고 있지만 제조는 삼양 패키징 광회원 공장 충청북도 진천군 광회원면에 있다고 합니다. 일단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잘 흔들어서 일단 뭐 제품에 표기된 사항을 좀 보면 뭐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셀렉트 카페 라떼 칼로리가 176칼로리, 그 카페인 함량이 133mg. 참고로 제가 이 카페인이 잘 몸에서 안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몸에 이상이 있는가 싶기도 해요. 사실 이런 게. 그 여러분들이 한때 그 즐겨 먹었던 그 에너지 음료 있죠? 뭐 레드불, 몬스터, 핫식스. 제가 이제 운전할 때 이제 졸리니까 이제 피곤하고 졸리니까 핫식스 같은 걸 먹어도 졸려요. 아니 커피를 먹어도 졸려, 핫식스 먹어도 졸려. 딱 진짜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장거리 운전할 때 도대체 난 뭘 먹어야 되나? 아, 뭘 먹어도 안 깨. 그래서 맨날 입으로 하리보 젤리나 먹죠. 왜냐면 입이 쪼물딱쪼물딱 걸리면 좀 덜 졸리더라고요. 자, 카페라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자, 뭐 여기 스타 마일리지라고 써있네요. 이거 먹고 뭐 하면은 스타벅스 마일리지 적립해주나요? 잘 모르겠어. 나 스타벅스 이용 안 하니까 잘 몰라. 자, 이거 까갖고, 자, 마셔보겠습니다. 일단 때깔은 괜찮은데? 맛은 있는데? 좀 달아요. 근데 시중에 파는 그 뭐 우리 이 페트병 타입의 커피 치고는 맛있어요. 비싼 값을 하네. 이게 우유 함량이 좀 더 높아서 그런 것 같아. 보통 이렇게 페트병 타입으로 나오는 RTD 커피들 이렇게 보시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지아 뭐 이런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맥스웰 하우스에서 나오는 뭐 라떼류, 뭐 메일에서 나오는 뭐 라떼류, 페트병 타입으로 대용량 나오는 거랑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유제품 맛이 잘 느껴지고 맛이 더 좋습니다. 근데 단점은 역시나 단맛이 좀 세다는 거랑 그 특유의 그 커피 향이 좀 쓴 향들이 좀 올라온다는 거. 근데 뭐 맛은 괜찮아. 맛있어요. 이거 생각보다 맛 괜찮은데? 확실히 스타벅스 커피가 페트병 타입도 맛이 좋구나. 바닐라 라떼도 시중에 팔고 있는 바닐라 라떼 스타일의 이 페트병 커피보다 아무래도 이 우유 함량이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유 국내산이라고 40%라고 표기되어 있잖아요. 보통 이런 RTD 커피 중에 이 페트병 타입에는 우유가 몇 프로 들어갔다라고 막 자세하게 안 써 있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우유 함량이 좀 적어요. 근데 이 제품은 우유 함량이 일단 높다. 네가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다른 제품을 보면 되지. 제가 그 뭐야?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던 어딨어? 그 조지아 크래프트 라떼 한번 검색해 볼게요. 라떼. 자, 이 페트병으로 나오는 조지아 크래프트 라떼 있잖아요. 470ml짜리. 이게 보통 그 할인 프로모션 같은 거 하면은 뭐 1,900원. 싸게 사면은 뭐 한 1,300원 정도면 삽니다. 옛날에는 이게 뭐 한 1,000원대 초반에 팔았는데 이제 물가 오르고부터 뭐 한 1,200~300원 정도면 가끔 마트 가서 이제 살 수가 있어요. 볼게요. 이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 라떼 뒤에 성분을 보면은 정제수가 일단 들어가 있고 얘도 지금 정제수 들어가 있습니다. 우유의 함량이 14.68%, 거의 한 3배 많은 거죠. 이 제품이 한 3점 몇 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 함량이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라떼 같은 이 대용량 페트병 타입으로 나오는 커피들 보통 이게 지금 상온 보관으로 나옵니다. 얘네들이 냉장 보관이 아니라 상온 보관으로 나오는데 이제 물론 판매 부스는 대부분 이게 냉장으로도 판매를 하고는 있죠. 보시면 얘도 당 시럽, 콜드브루 커피 뭐 이거저거 들어가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유제품의 함량이 높아요. 그리고 칼로리도 지금 이게 조지아 크래프트 카페라떼가 130인데 얘는 지금 스타벅스 카페라떼가 176입니다. 일단 유제품 자체가 훨씬 더 비중이 높은 거죠. 기본적으로 보시면 탄수화물 함량이 지금 얘가 조지아 크래프트는 23g 7%로 나와 있고요. 지금 요 제품도 지금 카페라떼는 27g에 8%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열량이 높은 거죠. 지금 이 스타벅스 제품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유제품의 비중이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아마 지금 얘가 14% 정도인 거 보면은 뭐 메일 유업에서 나오는 거 뭐야? 메일 바리스타 롤스 라떼. 그 페트병으로 나오는 거 어디 가서 그 이름이 뭐지? 아, 기억이 안 나네. 메일 바리스타 롤스 그란데. 이것도 475ml인데 성분을 볼게요. 성분을 보면은 얘는 뭐야? 퍼센트가 안 나와 있네요. 상세 보기. 상세 보기. 상세 얘도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하고 있고요.
어디 갔어? 왜 없어? 메일 바리스타 롤스가 그나마 우유가 15% 조금 더 높네요. 조금 더 높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유제품 자체가 많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지금 40%가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맛의 비중이 더 리얼한 거죠. 우리가 많이 사 먹는 그런 커피류, 컵커피 제품들과 매우 유사하다. 그런 면에서 맛있다, 괜찮다. 네. 가격이 좀 더 세다는 분명히 단점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비슷한 동급의 이런 페트병 타입의 커피들 중에는 훨씬 더 유제품의 비중이 높아서 맛이 더 리얼하다. 그리고 더 맛있게 느껴진다. 근데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또 제가 뭐 맛있다고 했다고 야 뭐 엄청 맛있나 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엄청 맛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가공 커피들에서 나오는 특히나 이런 페트병으로 나오는 커피들류 대부분이 유제품이 많이 들어있지 않고 오히려 이제 물탄 맛이 많이 나는 거에 비해서 요 제품은 확실히 유제품의 맛이 많이 느껴지고 근데 이제 특성상 단맛이 많이 가미돼 있어서 좀 달아요. 단맛을 배제할 수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이런 가공 커피들 먹는 분들이 약간의 단맛을 원해서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커피 제품들의 맛이 나쁘지 않다. 맛이 괜찮다라는 취지에서 한번 소개를 해본 겁니다. 뭐 이런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되도록이면 다 이제 사서 먹어보고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어줍지 않게 이제 소개를 하고 제 느낌을 전달하는데 뭐 제 얘기가 무조건 100% 신뢰할 만한 뭐 믿을 만하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다. 뭐 이런 식의 하나의 컨텐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이런 가공 커피들이 먹어보면 사실 거기서 거기 다 비슷하긴 합니다. 뭐 제조사를 떠나서 그냥 그 제품이 그 제품 갖고 다 뭐 맛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확실히 느껴지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제품들이 계속 다양화되고 있고 맛도 좀 개선이 되면서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요, 이런 플라스틱류, 이런 페트병 타입의 커피들이 먹어보면 죄다 물탄 맛 나고, 왜냐면 이게 보통 이제 상온에 시원한 실온 보관하세요 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이제 우유 제품의 비중도 좀 낮아요. 그래서 뭔가 물탄 맛만 나고, 마치 믹스커피, 뭐 물 많이 타는 그런 느낌만 나니까, 그냥 뭐 청량감은 좀 솔직히 좀 있거든요. 왜냐면 물탄 맛이 나니까 이 텁텁한 맛은 덜해. 근데 얘는 확실히 이제 유제품이 많아서 먹고 나면 약간 좀 텁텁해요. 그 단맛도 입안에 계속 남아 있고 그러면 뭐 이 커피가 그 커피고 그 커피가 그 커피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들도 이제 다채로운 입맛을 맞추려고 개선도 하고 변화도 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저렴한 커피들도 점점 맛이 좋아지다 보니까 훗날에 우리가 이제 커피를 이제 어떻게 즐길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지금 제가 이제 50이 다 됐는데 20년 뒤, 30년 뒤에 대한민국의 커피 문화와 어떤 분위기와 기조를 뭐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때쯤 됐을 때도 과연 이 수준일까?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우리나라처럼 이런 커피 제품들을 선호하고 많이 먹는 이런 기조가 계속된다면 기업들도 발빠르게 계속 새로운 상품들을 내세울 거고 뭐 라면도 보세요. 라면도 물론 스터디셀러에 뭐 신라면과 진라면 같은 게 있지만 계속 새로운 제품들이 발굴되고 나오잖아. 뭐 나도 최근에 라면을 골라 먹으려고 그러면 물론 항상 먹는 라면은 정해져 있는데 맨날 먹는 라면만 먹다 보면 이제 지겨우니까 뭐 비빔면도 먹고 비빔면 먹다 지겨우면 배영동도 먹고 뭐 이제 이런 걸 뭐 둥지냉면도 먹고 이런 것처럼 이런 비슷한 파생 상품이지만 서로 약간의 개성이 다른 뭐 제품들이 자꾸 나오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좋거든요. 사실 소비자들이 그런 걸 원해요. 그 예전에 그 뭐야 그 이경규 씨가 출시했던 그 꼬꼬 뭐였지? 컨츄리 꼬꼬도 아니 꼬꼬 단어가 생각이 안 나. 꼬꼬 뭐야 꼬꼬 다니냐? 뭐냐 꼬꼬 아 나 머리가 점점 나빠져 어떡하지? 꼬꼬면 아 나 미치겠네.
꼬꼬면, 나무위키 꼬꼬면을 검색해 보니까 이게 2011년도 8월 8일. 야, 벌써 이게 한 12년 전 얘기네요. 이게 미국 월마트에서 한국에서 생산된 꼬꼬면을 팔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처음에 나오면서 막 인기가 막 대단해가지고, 이 라면 구하겠다고 또 뭐 먹어보겠다고 막 난리 아니었습니까? 뭐 이런 비슷한 게 예전에 그 허니버터칩 뭐 이런 것처럼 사람들이 이런 색다른 거를 가끔씩 또 먹고 싶다 이거죠. 지금 뭐 꼬꼬면 같은 경우에 뭐 옛날만큼 인기도 없거니와 개인적으로 제가 닭을 안 좋아합니다. 닭을 안 좋아해서 이 꼬꼬면을 맛있게 먹은 기억이 없어요.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없는데 그냥 갑자기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또 들다 보니 이 커피 먹으면서 또 주접을 좀 떨어봤습니다. 커피 기사거리들이랑 이제 댓글도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먹었던 할리스 디카페인 커피를 제가 그때 라떼류로는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목이 왜 이래? 라떼류도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지금 한번 마셔볼게요. 이 디카페인이 뭐 더치커피 같이 원액으로 나오는 거라 그냥 쓰기가 편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여기다 우유 딱 부어가지고 마셔볼게요. 아, 괜찮네. 일단 그 특유의 산미가 라떼의 그 고소한 맛과 느끼한 맛의 연출로 아주 고소한 그 풍미가 잘 느껴집니다. 기본적으로 맛이 좋네요. 사실 이런 가공 커피류들이 확실히 가공된 느낌을 지울 순 없는데 뭐 솔직한 얘기로 먹어보면 어떤 크게 불편함이 없어요. 뭐 솔직히 불편한 거라고 따져보면 보통 뭐 비싸냐 맛이 없냐 뭐 이제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장을 보거나 마트 가서 물건을 사게 되면 뭐 이렇게 싸다고 집었는데 뭐 이렇게 맛이 없어. 그래서 막 먹다 버렸다. 뭐 이러면은 사실 이제 다시 재구매를 안 하겠죠. 저도 이제 실제로 이제 마트 가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이렇게 할인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 시간대 가면은 그 특정 타임 세일 때가 있어요. 그럼 뭐 20% 하던 거 뭐 30% 해주고 30% 하는 거 40% 해주고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안 먹어봤던 것들을 이렇게 막 가져와 봐서 먹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가 주고 먹기는 왠지 좀 껄끄러우니까. 근데 먹어보고 한 입 먹어보고 맛 별로야. 그래가지고 뭐 바로 그냥 버려버리는 경우도 실제로 있는데 보편적으로 우리가 먹어보고서 맛이 괜찮으면 다음에도 이렇게 재구매를 하게 됩니다. 할인할 때라도 사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커피 제품들이 보통은 그 정가를 주고 먹을 때 왠지 좀 아깝다 이렇게 느껴질 때도 분명히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가공돼서 나오는 커피류들을 먹어보면 맛이 없다? 막 이런 생각을 막 강렬하게 받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도 제품들을 이제 잘 만들고 이게 이제 디카페인임에도 불구하고 맛이 괜찮아요. 뭐 할리스에서 만들었다 어디서 만들었다 그런 게 중요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제품이 가격대가 크게 비싸지 않다는 점.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는데 마트에서 살 때는 이렇게 큰 비싼 가격에 사진 않았으니까. 참고로 폴바셋 원액도 좀 싸진 않아요. 싸진 않는데 실제로 폴바셋 커피를 여러 잔 마셔볼 수 있다는 취지에서는 그 원액 가격도 이렇게 비싼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실제로 소비자들이 얼마나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렇게 막 많이 빠진다는 느낌은 안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거를 이제 공식적인 추이를 뭐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내진 않거든요. 제가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폴바셋 콜드브루 판매량이라고 쳐보겠습니다. 나오나? 으흐.
폴바셋 관련 정보를 보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게 있네요. 폴바셋 OEM 커피 2022년도 9월 1일 폴바셋 OEM 커피 세균 기준 부적합으로 회수 조치. 지금 이게 넥스트 바이오인가? 이게 어디서 이걸 제조했던 것 같은데? 메일 홀딩스의 자회사 폴바셋 아메리카노. 아, 이건 콜드브루 아메리카노구나. 원액이 아니라 그 아메리카노, 이게 희석된 걸로 파는 게 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리뷰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제품이 이 OEM을 받은, 이것도 넥스트 바이오네.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OEM 방식 제품으로 넥스트 바이오 생산했는데, 이 제품이 이제 세균 수치가 살짝 넘어섰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상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라는 기사가 노출된 게 있었네요. 저도 이거 못 봤는데, 일단 이 제품이 넥스트 바이오 회사에서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 그 앞전에 이 넥스트 바이오에서 2023년 9월 24일자 기사에 폴바셋 투썸도 넥스트 바이오를 사용하는데 매일 콜드브루 100만 잔 생산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00만 개의 그 커피병을 생산한다. 뭐 이제 뭐 이런 내용이겠죠? 하루에 100만 개씩 생산을 하면 30일, 한 달이면 3천만 개. 오씨, 열나 많네. 그럼 한 달에 3천만 개를 만들어서 납품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걸 뭐 매달 납품하는 건가? 뭐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이를 통해 올린 지난해 매출액이 160억 원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160억 원. 야, 돈도 잘 버신다. 근데 넥스트 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제 97%가 이제 커피 추출물 관련 제품을 생산한다라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렇게 납품을 받는 OEM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스턴트 커피나 이런 액상 커피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그 매출 규모가 이제 160억 원.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뭐 매일같이 만든다고 해서 이 원액이 어마무시하게 소진이 된다라고 생각은 좀 안 듭니다. 사실. 왜냐면 국내에서 이런 원액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느 정도 크겠지 싶지만 뭐 아직 자료를 찾아보지 않았는데 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애용한다 뭐 그렇게 보진 않아요. 왜냐면 뭐 콜드브루까지 사다 놓고서 먹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거 어떻게 검색해야 되지? 액상커피, 이걸 액상커피라고 하면 그러잖아. 더치커피 시장. 잘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거. 단순히 이렇게 검색해서 안 나오겠네요. 이걸 식약처 같은 데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죄송합니다. 항상 준비가 없는, 개허접. 이씨 아저씨. 내가 생각해도 참, 방송 참 날로 한다. 막 이런 생각 정말 드는데. 뭐 일단 찾아보다 또 나오면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제 원래 취지는 그냥 먹다 보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였어요. 자, 그럼 댓글 소개와 기사 소개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댓글 소개, 제가 지난 방송을 이제 좀 일찍 업로드하다 보니까 우리 탈출문님의 댓글이 이제 좀 잘렸습니다. 타이밍이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댓글이 엄청나게 많이 달리는 거면은 사실 뭐 일일이 소개하기도 어렵겠지만 워낙에 이제 댓글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되도록이면 다 소개하고 같이 얘기도 나눠보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이제 제가 올리고 나서 이제 댓글이 좀 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아쉬웠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번 다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쿠키를 판매하는데 어제는 그 쿠키를 손가락으로 눌러 만지는 손님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가끔 모양인 줄 알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말도 없이 냅다 토핑된 마시멜로를 누르셔서 너무 놀랐어요. 빵집에서 일하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그렇게 빵을 눌러보고 만지작거린다고 해서 설마 했는데 그런 일이 정말 있겠더라고요. 먼지 노출되지 않게 개별 포장하는데 시키려고 잠시 DP해 둔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네요. 다 큰 어른을 제가 가르칠 수도 없고
보면 어린애들보다 어른들의 무례함이 더 큰 것 같아요. 오랜만에 컴포즈에 갔더니 스틱커피가 있더라고요. 나온 지 꽤 된 것 같은데 제가 잘 안 가서 몰랐던 듯 합니다. 이씨 아저씨 드셔보셨는지 궁금해요. 오늘은 비가 오네요. 매일 좋을 순 없지만 좋은 순간이 더 많은 날들이길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일단 스틱커피가 있는 건 아는데 안 샀어요. 그래서 지금 사서 먹어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게 아마 4천 얼마였던 것 같은데 검색해볼까? 컴포즈 스틱 커피. 컴포즈 스틱 커피.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4,500원이었나? 아, 누가 어디 없나 이거? 4,500원 맞네요. 20개들이 4,500원. 누가 글을 올렸네요. 한번 이거 사서 한번 또 리뷰를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먹어보나 마나 맛이 어떨지 싶은지는 대충 감은 오는데 그 속는 셈 치고 한번 또 먹어볼까. 근데 이게 4,500원이면 스타벅스 거보다 비싼 거거든요. 네, 제가 이제 스타벅스 그 블랙커피도 지금 리뷰해 보려고 사놨는데 아직 리뷰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뭐 다음이라도 한번 해볼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커피 가격이 이렇게 싼 거 같진 않습니다. 스틱형 커피 가격이. 근데 일단 이게 20개들이에 이제 4,500원이면 뭐 엄청 또 비싼 건 아니죠. 엄청 비싼 건 아닌데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꼭 사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살출무님의 글처럼 어른들이 이런 행동을 한 거는 뭐 그 양반들이 경우가 없어라기보단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저도 잘 모를 때는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죠. 그럼 사실 이제 붙여놓는 방법밖에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카페에서 파는 쿠키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딱딱한 거, 딱딱한 게 있고,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좀 촉촉한 게 있어요. 촉촉한 게. 그래서 이제 쿠키 타입을 이제 촉촉하냐, 딱딱하냐 이제 그걸 보려고 살짝 살짝 만져보는데 전 솔직히 살짝 만지는 것까지는 뭐라 안 하는데 이제 꾹 누르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잘못하면 이게 깨져요. 쿠키가. 그러니까 깨지면 사람들이 또 그걸 안 사요. 그렇잖아요. 솔직한 입장으로. 그러니까 뭐 어차피 먹을 거니까 깨줘도 돼. 뭐 이래서 먹는 분들도 있긴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골라서 이제 예쁜 거 사간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깨먹었다고 그걸 사가면 모르겠는데 보편적으로는 안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나도 어디 가서 마트 가갖고 뭐 이렇게 과자 같은 거 이렇게 떨어뜨리잖아. 그 솔직한 얘기로 그 올려놓고 딴 거 다시 집어요.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떨어뜨린 거 그냥 사갈 때도 있는데 괜히 그냥 떨어뜨렸다고 새 거 다시 집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된 거죠. 못된 건데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게 남을 배려하는 게 부족해서 그런 거죠. 또 잘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뭐 사실 이걸 가지고 뭐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걸 또 막 뭐 누르지 마세요! 막 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속 타죠. 그래서 이제 그걸 써붙여야 돼. 귀찮지만 이제 안내를 좀 이렇게 해놓으면 참 좋은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안내를 안 하면 또 그래도 보고서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일일이 설명한다는 게 참 쉽지 않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의 어떤 문제점을 느꼈던 게 언제였냐면, 물론 경우는 상당히 많은데, 사실 웬만한 거는 다 그냥 뭐 받아줬는데, 제가 이제 피규어 카페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커피니 중림점이라고 하는 그 충정로 쪽의 카페였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2010년도였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피규어 꾸며놓는 카페가 흔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컨셉을 했을 때 이제 잘 먹혔어요. 그때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런 류의 카페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식상해졌죠. 그래서 제가 카페를 할 때 이제 막 다양한 피규어들을 진열해 놓으니까 이제 그런 거 보러 오시는 분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가끔 카페들 이렇게 펜시 제품들 파는 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디즈니 펜시 제품이나 뭐 인형들 피규어 진열해 놓고 이렇게 요즘에는 이제 소품샵처럼
하는 카페들이 이제 뭐 많아요. 무슨 거리 이런 데 가보시면, 무슨 길 이런 동네 가보면 이제 소품샵들 되게 많은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좀 많지 않았었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이런 피규어를 좋아하는데 이런 류의 카페들이 없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피규어 좀 진열해 놓고 이런 제품들 좀 팔면 괜찮겠다. 근데 저는 제품을 팔진 않았고 선물을 줬었죠. 선물로 피규어를. 그러니까 내 거를 준 게 아니라 그 소니 엔젤 같은 거를 새로 사서 이제 이벤트 형태로 해가지고 이거 이제 명함 추첨하듯이 뽑으면 그 피규어를 줬어요. 하나씩. 그리고 이제 음료권도 드리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매장이 장사가 잘 됐거든요. 왜냐면 남들이 잘 안 하는 걸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당시가 2010년도니까. 검색해보면 아직도 커피니 중림점이라고 그 네이버 블로그 같은 게 나와요. 한번 검색해볼까? 요새도 있나? 네이버 블로그 커피니 중림점 뭐 이렇게 있네요. 2012년 12월 31일 그 동영상 같은 것도 있네요. 한번 제가 이렇게 눌러볼게요. 동영상 나오나? 나오네. 소니 엔젤 좀 야한 장면도 있네.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이거 제가 하던 카페예요. 제가 하던 카페. 이게 2010년도에 했던 건데 내 뒷모습도 약간 있어. 안 돼. 이거 나오면 안 되는데. 아니야, 뭐, 이미 나 얼굴 다 노출 깠는데, 뭐. 자, 이걸 했는데, 요때 이제 소품이 뭐, 아이, 뭐, 허접하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거 해놓으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하리보 젤리나, 그, M&M's 초콜릿 500원에 팔고, 막 여기 뭐, 이제 명품이래. 그 명함집 같은 데에다가 이제 추첨식으로 할 수 있게끔 해놓고, 이거를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응모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영수증에다가 쓰거나 명함 집어넣으면 뭐 이런 거 이제 흔하잖아. 흔한데 제가 이거를 해서 선물을 많이 줬었어요. 그러니까 한 명만 주면 당첨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할 때마다 당첨이 계속 돼. 왜냐면 이제 단골이라 계속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진짜로. 그래서 막 우리 집에 막 거의 피규어를 다 가져가시는 분도 계셨었는데 이때 이제 피규어도 드리고 뭐 이제 음료권 같은 것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잘 됐어요, 가게가 장사가. 그러니까 거의 막 동네를 다 이제 쓸어 담았죠. 막 다 웬만한 가게 다 쓸어 담았는데 뭐 또 자기 자랑 퍼레이드 하는 거냐? 아예 뭐 또 오해하지 마시고 일단 노출된 게 없네요. 예전에 이 팀 많았는데 다 없어졌나? 근데 이때 피규어를 파니까 사실 제가 이제 막 비싼 피규어도 진열을 많이 했었거든요. 정말 뭐 레어로 뭐 수백만 원짜리 아니어도 이게 수십만 원짜리 피규어를 진열을 했는데 이제 일들이 있었냐면 제 단골 고객의 애들인데 제 피규어를 많이 깨먹었어요. 이제 험하게 갖고 논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비싼 것들은 이제 애들이 못 만지는 쪽에다 놔뒀는데 이제 그래도 애들이 막 이제 막 만져보겠다고 해갖고 막 깨먹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어요. 속상한데 그래도 이제 그 단골 손님이 이제 미안해하고 죄송하다 물어주겠다 뭐 이제 이렇게까지 하셔서 그래도 조금 이제 경우는 있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위안을 좀 삼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깨먹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주의를 준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제법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른들이 와서 막 피규어를 막 다루는 분도 있어요. 그 완전 개념을 쌈 싸먹은 놈이지. 다 큰 어른인데 남의 피규어를 막 험하게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저걸 뭐라 할까 하다가 그냥 내비뒀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험 없는 인간들이 많아요. 실제로 자영업을 해보면. 그러니까 자영업이라는 걸 해보시면 인간 군상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물론 자기가 진상일 수도 있죠. 사장이 진상일 수도 있는데 참고로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상은 자기가 진상인지 몰라요. 못 배우고 무지한 거를 자기는 모른다고. 그럼 너는 진상이 아니냐? 나도 어디 가면 진상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그냥 직장 생활할 때는 한두 명의 진상이 뭐 보이는 게 다지만 이 자영업은 불특정 수없이 많은 진상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아, 이 자영업이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런 면에서 탈출무님은 이제 실제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아마 하루하루가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힘든 순간순간을 아마 많이 마주하실 것 같습니다. 참 이런 문제를 참 일일이 얘기하거나 때릴 수도 없고 그냥 사실 뭐 속으로 삭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속으로 너무 삼키다 보면 이제 병 걸리니까 이제 자꾸 밖으로 표출을 해야 돼. 밖으로. 그러니까 뭔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탈출무님 속병 걸리면 안 되니까 쿠키 손가락으로 누르지 말라고요. 그냥 주의 딱 이렇게 붙여. 빨간 딱지 딱 주의. 손 누르면 죽음. 손으로 누르시면 사야 돼. 뭐 이런 거 이렇게 딱 쓰세요. 손 대면 사야 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 농담 아닌 진담처럼 쿠키 손 대면 꼭 사야 함. 막 이런 거. 안 사면 죽음. 뭐 이런 거. 아, 그런가? 아무튼 탈출무님 힘내시고 뭐 저도 많이 겪어봤습니다. 자, 파라삼삼님. 이제 새로 등장하신 우리 파라삼사님이 또 댓글을, 그래도 두 번 달아주셨습니다. 오, 참. 파라삼사님, 고맙습니다. 한 번 달기도 힘드신데, 두 번씩이나 달아주시고. 이거 비웃는 거 아니에요? 고마워서 그런 겁니다. 솔직히, 이 팟캐스트가, 뭐, 전국구 팟캐스트고, 뭐, 구독자가 뭐 수백만, 수천만이라고 그러면, 뭐 댓글 소개할 틈도 없겠죠. 사실 뭐 하루에 댓글이 막 수천 개씩 달리는데 그 제가 언제 그거 댓글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아마 이제 선별해서 소개하겠지만 근데 얼마나 좋아요. 네? 그냥 뭐 우리는 서로 얼굴을 모르니까 사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죠.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알 길은 없는데 그냥 이렇게 글로는 그냥 이제 외로움을 달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제가 요즘에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이 학원들도 다양하다. 제가 최근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제 강의 의뢰가 있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를 이제 주겠다. 뭐 지금 뭐 야간 강의가 가능하시냐? 그래서 내가 야간 강의 가능하다. 나 돈 벌어야 되니까 그래서 할 생각으로 이제 간 거죠. 처음에 막 뭐 강의를 줄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강의 할 수 있어? 뭐 내가 뭐 하면 되지? 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학원에서 강의를 하시려면 저희 협회에 자격증이 있으셔야 되는데 선생님 정도 되면은 따로 배우실 필요는 없으니까 자격증을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장난? 내가 또 어이를 상실했어요. 순간. 아니 바리스타 자격증이 뭐가 필요해? 그런 게 민간 자격증인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뭔 뜻인지 알겠다. 이제 대충 이제 눈치 깐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자격증 팔아먹고 이제 그 솔직히 이 학원들이 강의를 많이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거래를 하고 있는 학원들은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의 뭐랄까 이제 우선순위에 있기도 하고 이제 배려를 많이 해주세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일을 했으니까 뭐 행정하는 친구부터 뭐 원장님들까지 다 알고 지내니 그냥 뭐 되도록이면 그래도 잘 아는 강사한테 이렇게 배정해주고 뭐 서로 이제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입에 풀칠 밥에 풀칠이래. 이제 입에 풀칠하고 사는 건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렇게 새로운 거래처를 틀 때 막 자격증을 뭐 사라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학원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자기네들이 이 사람의 이력이나 프로필을 보고서 부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까우면 말을 안 해. 멀어요. 또 뒤지기 먼 데까지 찾아갔는데 고작 한다는 얘기가 자격증 사라. 내 진짜 스팀 팍 받았는데 차마 돌을 던질 순 없어서 씩 웃어주고 그냥 나왔습니다. 웃어 나왔는데 아직도 이런 양아치 짓 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학원이 양아치 짓 하는 곳 많지. 그러니까 겉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냥 양아치야, 그냥 한마디로. 그리고 학원들 중에는 로스팅 과정이 없는 학원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원이라는 것의 소양이 로스팅을 빼놓고 바리스타 1, 2급 뭐 그런 거 뭐 SCA 파운데이션만 가르치는 걸 가지고는 커피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런 걸로? 물론 자기네들이 있다고 하겠지. 근데 그런 커리큘럼 가지고 진짜 찐 바리스타를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그냥 이번 주에 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 좀 세상 허무하다. 허무하다. 참 이런 걸로 아직까지도 약간 양아치스러운 짓을 하는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것이 참 찝찝하다라고 느꼈습니다. 자, 우리 8133님 댓글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이스타님 방송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에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어제까지 무지 피곤하더라고요. 계속 졸리고요. 제 직장 동료는 어차피 맞으나 안 맞으나 큰 차이가 없다고 자기는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확실히 올해 들어 체력이 확 꺾이는 느낌이라 운동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종종 하는데 습관을 만드는 게 쉽지 않네요.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이스타님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한 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그 나이대가 있으신가? 제가 뭐 여러분들 나이를 잘 알지는 모르는데 제가 이제 7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엄청 나이가 많은 건 아닌데 사실 뭐 어디 가서 또 나이가 어리다고 이야기도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한국 나이로는 이제 49, 뭐 요즘 나이로는 뭐 47, 뭐 이렇게 되는데 만 나이로 따지면 어, 요즘에 제가 강의를 하고 오면요 맥을 못 쳐요, 맥을. 그래서 와이프가 벌써 이 나이에 이러면 어떡해 막 이러면서 지금 엄청 욕 먹고 있거든요. 맨날 백수 주제에 강의 뭐 한 5시간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말로 5시간 열정적으로 떠들면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뭐 입으로 먹고 사는 애들은 뭐 날로 먹는다고 많이 그러는데 제가 처음에는 연예인들이 참 돈 쉽게 버는구나 라고만 생각했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저 양반들도 참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돈을 많이 벌지. 일반인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데 돈을 많이 버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걸 거 아닙니까? 저 연예인들 나와갖고 막 말하고 토크하고 떠들고 막 또 막 텐션 업돼 갖고 하면은 저 양반들도 엄청 힘들 거야. 끝나고 나면 지쳐요. 그러니까 뭐 맨날 뭐 홍삼이나 그 뭐야 이제 보양 음식들 그런 거 막 달고 살잖아요. 그뭐 행사 뛰거나 그러면서 막 또 막 텐션 업돼 갖고 막 뛰면 얼마나 힘들겠어. 난 아마 저런 프로그램 한번 나가면 아우 다시 하기 싫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서. 그만큼 실제로 강의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데 최근에 이제 5시간짜리랑 6시간짜리 강의를 이제 한시적으로 좀 뛰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의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속성반처럼 좀 이제 빨리 끝내는 그런 클래스인데 이게 좀 그 수업 양이 좀 길어요. 하루에 한 번 하는 게. 원래는 이게 좀 쪼개가지고 이제 뭐 3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여러 번 하는 스타일인데 이제 한 번에 5시간, 6시간 하니까 뭐 사실 뭐 페이가 나쁘진 않은데 하고 나면 이제 진이 빠집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갑자기 안 먹던 홍삼을 갑자기 꺼내서 먹고 영양제까지 챙겨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건강을 관리한다는 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예방 접종은 안 했는데 이거 무료인가? 무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뭐 요즘 백신에 대한 신뢰성이 너무나 떨어져가지고 뭐 꼭 맞아야 되는 필요성을 잘 모르겠는데 뭐 일단 뭐 필요하다면 맞아야 되긴 하겠죠. 그 이왕이면 공짜면 또 맞아야 되겠고 근데 별로 맞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몸 관리는 항상 꼭 신경 써야 되겠구나. 그래야 뭐 노후를 건강하게 잘 보낸다. 그래서 내가 엊그저께도 그냥 와이프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그냥 나 다 산 것 같다. 이제 그냥 가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또 얼마나 제가 너무 생각이 없는 거죠. 막 말을 던지는 거지. 그게 가장이 할 말입니까? 죽겠다는 얘기를. 근데 좀 너무 좀 제가 생각이 너무 없죠. 그만큼 이제 몸이 좀 지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는데
확실히 몸 관리는 신경을 잘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날씨가 요즘에 이제 환절기가 오니까 이제 감기 환자들도 제법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도 좋아야 또 주어진 삶을 또 잘 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혹시나 저처럼 체력이 떨어진다. 그럼 막 홍삼이나 그 뭐야 영양제 엄청 주워 드십시오. 네, 그거라도 먹으면 좀 약간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아, 지금도 벌써 이제 기운이 빠지는 것 같아. 아, 씨, 큰일 났네. 요즘에 밥을 잘 먹어야 되나? 아니야, 고기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8133님, 또 댓글을 저에게 택 추가하셨어요. 갑자기 생각나서 댓글을 추가합니다. 히히. 일요일에 강릉에 KTX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강릉 안 가본 좀 된 것 같아요. 청량리역에서 강릉역까지 1시간 40분 걸립니다. 기차로는 처음 가봤는데 다닐만 하네요. 아이들과 바다도 보고 초당 순두부도 먹고 카페에 갔습니다. 바기추 커피 공장이나 테라로사에 가볼 계획이었는데 테라로사 사천점이 가까이 있어 가봤습니다. 바닷가 근처에 있는데 테라스에 앉아 해송과 바다를 보며 커피 한잔 했네요. 확실히 지방은 공간을 넓게 써서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주차장도 넓고 테이블도 간격도 넓고요. 파나마 과테말라 한 잔씩 주문해 먹어봤는데 파나마가 저는 더 입맛에 맞더라고요. 원두도 세일 중이라 500g에 31,000원 한 봉지 샀습니다. 파나마 호세 카투아이인데 파나마의 호세 아저씨가 키운 카투아이 종인가 봐요. 그럼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일단 제가 강릉을 안 가본 지가 좀 몇 년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박이추 씨 카페나 테라로사도 뭐 안 가본 지가 좀 꽤 됐고요. 뭐 강릉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 거기 이제 펜션이나 또 거기 숙박시설 잡고서 뭐 이제 해안가 쪽에 많이 놀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옛날에 가면 뭐 만석 닭강정이니 뭐 이제 이런 거 뭐 여기 얘기하신 초장 순두부 거기 예전에 그 뭐야 물놀이 시설이 있어가지고 이름이 뭐였지? 설악 워터피아였나? 하여튼 뭐 무슨 온천 시설들이 있어서 여기를 자주 갔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이가 어릴 때 아무래도 서울에서 가기 좋을 만한 데가 뭐 설악산 구경하고 뭐 동해안에서 해안 즐기다가 뭐 온천하고 뭐 펜션에서 삼겹살 꺼먹고 뭐 이런 루틴으로 이제 1년에 한두 번씩은 강릉을 갔던 것 같아요. 이제 아이가 어릴 때는. 근데 아이가 크고 나서는 이제 이런 데를 안 갔는데 또 코로나 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좀 못 가게 됐죠. 근데 여기를 이제 자주 가다 보니 이제 강릉이라는 곳도 이제 겸사겸사 많이 같이 들렀다 왔던 추억이 나네요. 일단 지금 소개해 주신 게 이 파나마 호세 카투아인데 제가 이 제품을 먹어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게 호세 아저씨가 맞을 거예요. 이 농장주가 호세가 맞을 텐데 한번 검색해 볼까? 파나마 호세 카투아이. 근데 이 제품을 제가 먹어본 기억이 없어요. 먹어본 기억은 없는데 파나마 엘리다 카투아이 내추럴 호세 카투아이 제품은 없네요. 아마 이게 그 박이추 씨 카페에서 직접 공수해 오는 생두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풀어져 있지 않는 걸 보면은 이제 직접 자기네들이 선별해서 박이추 씨가 아니죠. 테라로에서 갖고 오는 거죠. 보니까 이제 싱글 오리진 테라로사 호세카투아이라고 써 있는 걸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이 직접 가져오는 것 같아요. 킹콩이란 테라로사가 추천하는 이달의 커피다. 테라로사 그린빈 바이어가 산지에 직접 찾아가 까다롭게 엄선해오는 스페셜티 원두 중 그 계절에 가장 어울리는 신선한 커피를 소개하는 테라로사의 커피 큐레이션이라고 하면서 나오네요. 뭐 500g에 31,000원이라면 스페셜티 커피치고 뭐 이거 볶은 거니까 뭐 250g에 15,500원인가 그럼? 네, 15,500원 정도면은 뭐 이렇게 비싼 건 아니죠. 네, 비싼 건 아닙니다. 근데 뭐 맛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 드셔보신 그 후기가 나중에 한번 꼭 달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안 먹어봤기 때문에 뭐 어떤 느낌인지 몰라요. 근데 뭐 사실 커피라는 게 먹어보면
뭐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어나더 레벨인 건 잘 모르겠고, 뭐 사람들은 막 저한테 막 뭐 이 커피 끝내줘요 막 그러는데 난 잘 모르겠어요. 네, 저도 커피 오래 먹어보고 했는데 막 이 세상 맛이 아닌 그런 커피는 느껴본 적이 없어서, 뭐 자기네들이 뭐 빡빡 우기긴 하는데, 뭐 저는 뭐 예멘도 그렇고 뭐 코나도 그렇고 루악도 그렇고 뭐 자마이카의 블루 마운틴도 그렇고 그냥 먹어보면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막 정말 이게 이 세상 끝판왕이다, 뭐 끝장이다, 뭐 이런 커피라고 생각이 안 들어요. 그냥 다 각자의 개성과 그 약간 좀 섬세한 맛과 향의 미세한 차이가 있을 뿐이지, 뭐 어마어마하게 디테일하게 차이가 있다 생각은 좀 잘 안 드는 편이라서, 뭐 제 생각에 대해서 뭐 반박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야, 그 네가 커피를 몰라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맞아요. 내가 커피 잘 몰라서 그래요. 그냥 모르고 무식해서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무튼 궁금하니 그 파라삼삼님께서 그 드셔보시고 본인이 느끼기에는 이 가격에 이 커피의 맛과 향이 어떠셨는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점점 기운이 빠지고 있어. 아, 이게 진짜 강의 한 6시간, 5시간 하는 게 좀 생각보다 현타가 오네. 자, 이제 커피 기사거리들이 있나 한번 잠깐 검색해 볼게요. 요즘에 뭐 뉴스 삼아 얘기할 만한 게 뭐 흔치 않는데, 뭐 일단 지금 카페쇼가 예정이 돼 있죠. 11월 달에. 뭐 저도 그 사전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이날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 잘 몰라가지고 되도록이면 가보려고 하고 있어요. 또 여기에 또 후배들 카페들이 또 참여를 하는 것 같아서 뭐 응원도 할 겸 얼굴이라도 좀 보러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눈에 띄는 기사가 잘 없는데, 그 편의점 커피에서도 이제 대용량 아메리카노를 출시했다. 뭐 이게 이제 핫으로도 출시했다라는 기사가 조금 눈에 보이네요. 520ml 용량. 520ml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벤티 사이즈죠. 벤티 사이즈 좀 안 되는 양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벤티가 20인데 20온즈면은 저희가 이제 뭐 대략 뭐 600을 잡습니다만, 뭐 왜냐면 이제 1온즈가 30ml라고 계산했을 때, 근데 실제로 1온즈가 28.35ml니까 뭐 계산해보면 약간 오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2,000원이 안 되는 가격에 이 대용량 빅 사이즈 이 커피를 핫으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보니까 1,700원인가? 네, 1,700원 정도에 판매를 한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이제 정확한 가격이 안 찍혀 있네요. 써 있는 걸로. 벤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 900ml. 뭐야. 벤티 사이즈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24일까지 매출이 지난해보다 9.4배 늘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편의점 커피의 이 즉석 커피 말고 직접 내려주는 커피 시장이 거의 매달 한 두 자릿수 정도 성장을 하는 게 지금 통계로 나와 있는 건데, 물론 통계를 무작정 신뢰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뭔가를 낼 때는 약간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좀 과장되게라도 내는 거거든요. 그 얘기는 편의점 커피의 이용률이 그래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 제가 항상 이제 방송이나 현장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대기업들의 시장 진출이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잘 생각해 보시면 떡볶이도 그렇고, 물론 옛날처럼 이제 포장마차 떡볶이 집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다고 개인이 점포를 내고 하는 떡볶이 집도 그렇게 많진 않아요. 이제 뭐 다 뭐 나이를 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대대손손 하는 그런 떡볶이 집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옛날보다는 잘 없잖아요. 대부분 다 프랜차이즈 떡볶이 같은 뭐 신전이나 뭐 그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떡볶이나 뭐 감탄, 뭐 또 뭐야 뭐 조수 떡볶이, 뭐 이제 그런 유행은 좀 지났습니다만, 다 이런 대기업이 진출하는 이런 식품 사업들이 이제 대기업 위주로 많이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카페라는 것도 이제 개인 카페보다는, 물론 아직 스페셜티 쪽은 그래도 이제 개인 카페가 강세이긴 한데, 근데 이런 쪽도 이제 대기업이 서서히 이제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보더라도 실제로 일본에서도 이제 저가 커피를 먹으려면 이제 세븐일레븐 같이 이제 백엔 커피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행을 가보신 분들이 뭐 이제 값싸게 먹고 싶을 때 이제 그런 편의점 커피를 먹습니다. 저도 이제 편의점 커피를 즐겨 먹었었는데 여행을 가게 되면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커피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본에 잠식되는 현상을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뭐 정말 잘하는 카페들, 어떤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 네임 밸류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뭐 모몬스 커피라든가 뭐 프리치 커피, 그러니까 어떤 그 정통성을 내세울 수 있는 카페들, 뭐 미켈레, 카멜, 어떤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카페들만 이 대기업 그 자본의 구조 속에서도 이제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뭐 빵집도 잘 보시면 개인 빵집인데도 뭐 예를 들어 뭐 저기 강북 쪽에 가면 뭐 나폴레옹 빵집이라든가 뭐 거의 기업형이지만 뭐 성심당, 뭐 이성당, 뭐 그런 카페 이런 빵집들도 이제 버텨 나가는 것처럼 그럼 개인 카페들 중에서도 이제 영세하거나 이제 실력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지 못하는 카페들은 자연스럽게 자본에 잠식돼서 이제 뒤처지는 거죠. 그런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체성을 찾는 어떤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실제로 이디야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또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포지션을 잘못 정한 거죠. 이제 현재로서는 그 당시에는 잘 정했지만 그 입지적 포지션이 지금은 이제 그 어떤 경쟁력을 잃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디야 입장에서는 이제 다른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이제 그 시장을 통해서 이 브랜드를 존속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시장을 돌린 것이 어떤 좋은 결과를 만들지 못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디야는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수없이 많이 도태되고 사라지는 브랜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디야도 분명히 정체성을 확립하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디야 같은 경우에는 저가 포지션은 버리고 이제 고급 커피 시장으로서의 한 단계 좀 도약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국 토종 브랜드로서의 고급 커피, 다른 외세 브랜드가 아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테라로사처럼 어떤 프랜차이즈지만 전문성을 가진 카페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거를 가지고 효율적인 커피의 시장도 같이 어떤 양다리를 끼는 어떤 포지션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홈카페 시장 쪽도 이미 하고 있으니 이제 그런 포지션 역시나 이 이디야 커피를 먹어보면 뭔가 항상 2% 부족한 느낌이 들거든요. 특히 뭐 캡슐도 그렇고 드립백도 그렇고 먹을 때마다 내가 맛이 없진 않은데 뭐 또 사실 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그 자기 포지션의 정체성을 잘 확립을 한다면 분명히 이디야도 다시 재도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한번 갑자기 또 편의점 얘기를 잠깐 꺼내봤고요. 27개 정부 출연 기간 작년 커피값으로 17억 혈세 펑펑 썼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 정부 출연 연구 기관 중 커피비 지출 상위 4곳,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환경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런 곳에서 법인카드로 이 커피를 사 먹었다. 네, 이런 내용을 이제 지적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뭐 국민 세금으로 커피 사 먹는 게 잘한 거냐? 뭐 그런 잘했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일을 하다 보면 커피도 먹을 수 있잖아요. 아니 업무 추진비, 부서 운영비로 커피 먹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커피마저도 먹으면 안 되는 어떤 기조를 만드는 듯한 이런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올해 교육을 받으러 다니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이게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이 저희 NCS 강사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면 이 대우가 작년과 올해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주는 게 좀 많았어요. 예를 들어 아침에 가면은 그 카페에서 직접 내린 커피와 샌드위치 같은 걸 줬거든요. 근데 올해 교육받을 땐 그런 거 안 주더라고.
그러니까 과자는 많이 줘요. 과자는 주는데 다 이게 인스턴트 캔커피 이제 이런 걸로 주고 이제 그런 직접 왜냐면 그게 좀 비쌀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그게 더 비싸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식대를 지급했었어요. 각자. 뭐 이제 뭐 만 원이면 만 원, 2만 원이 2만 원 이렇게 충전을 해줬다고요. 그럼 그 2만 원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마음껏 먹을 수가 있었어. 근데 이건 요즘에 안 하고요. 그 강의를 아니 그 교육 받으러 가면 딱 지정된 곳에서 식당에서 먹기 싫든 좋든 그것만 먹어야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숙박 시설 같은 것들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줬는데 호텔에서 자는 거 요새 그런 게 없어요. 별로 없습니다. 그 교육을 보니까 호텔에서 안 재워줘. 그러니까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산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뭔가 이 운영을 좀 달리 하는 듯한 느낌이 받았는데 그만큼 이제 나라의 이 돈이 좀 부족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요즘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냥 한번 지나가는 얘기로 한 거예요. 네, 뭐 네, 기운이 없어. 기운이 없어. 서울 카페쇼 제 8회 서울 커피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네요. 커피의 지속 가능성과 다이렉트 트레이드 2022년 커피 토크 현장 모습이라고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실 뭐, 이 카페쇼도 약간 좀 그들만의 리그와 같은 느낌이 좀 있죠. 그래서 올해도 이제 가볼 건데, 사실 좀 이 커피라고 하는 시장을 저는 좀 삐딱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잘 생각해 보면 유독 커피와 와인 같은 이런 시장이 좀 지나치게 상품화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떡볶이나 설렁탕을 막 상품화 엄청 합니까?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탄산음료 이런 거 막 상품화 엄청 하고 막 우리 탄산음료가 특별해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커피라고 하는 게 그냥 커피가 커피예요, 그냥. 근데 이걸 마치 뭐 더 좋은 거냐 마냥 막 고급스럽게 포장하고 막 바리스타는 막 엄청 특별한 것처럼 왜 그런 식으로 삐딱하게 얘기하느냐? 나도 바리스타야. 나도 바리스타 커피를 했는데 나도 좀 이해가 안 돼. 이게 너무 지나치게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벨이 꼴리나 내가? 뭔가 내가 좀 뭔가 삐딱한 것 같아. 정신세계가 잘못됐어. 그냥 지나치게 이 상업적이고 상술화되고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이러한 흐름들이 그냥 나는 조금 삐딱한 시선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내 오늘 기운이 없어서 그런가? 네, 힘들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래. 나 힘들어. 나 힘들다. 나 요즘 큰일 났네. 나 건강 관리 해야 되겠는데. 자, 뭐, 어찌됐든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벌써 10월이 다 갑니다. 참 시간 엄청 빠르죠? 10월이 가는 걸 보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할로윈이 있었던 이태원의 또 슬픈 일이 있었던 10월 29일이 오고 있네요. 참 이게 참 얘기를 하면 뭐 끝이 없죠. 끝이 없는데 남의 슬픔을 공감해 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내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알게 뭐야? 보통 다 그렇죠. 대부분이. 근데 나는 잘 사는데 니들은 왜 이렇게 맨날 뭐 힘들다 힘들다 그러느냐. 다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뭐 한쪽에서는 비난하고 한쪽에서는 옹호하고 뭐 맨날 뭐 우리 인간 세계가 그렇죠. 치고받고 싸웁니다. 자, 자식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들의 아픔을 절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공감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뭐 책임자는 분명히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는데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책임자는 다 사라지고 피해자만 있죠. 커피도 그렇습니다. 커피도
대다수의 약자들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요. 힘 있는 기업들만 이제 큰 소리 치죠. 항상 자기네들이 약자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합니다. 기업들이 여러분들보다 항상 강자의 위치에서 항상 우위에 서서 모든 것을 다 그들의 흐름대로 가져가는 시장 속에서도 우리들은 한마디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도 커피하는 수없이 많은 자영업자들이 고통에 허덕이고 있고요.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누가 자영업하라고 그랬어? 뭐 이러면서 또 그들을 비난합니다.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영업자의 길을 언젠가는 들어설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자영업을 안 하고는 밥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사회적 구조적 부분들이 조정되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는 누구나 다 자기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입니다. 뭐 나는 아닌데, 난 돈 많은데, 나 할 거 많은데, 난 전문직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세상에 영원한 게 없어요. 자영업 한다 안 한다 우리가 뭐 단정지어 얘기할 수 없지만 안 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이 곧 나의 미래가 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그래요. 폐지 줍는 할머니 보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당신일 수도 있어. 나도 내가 망할 줄 몰랐어. 우리 집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마주하면서 나도 꿋꿋이 버텨나가는 거죠. 우리는 나와 다른 입장에 있다고 해서 쉽게 그들을 생각하고 평가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자리가 곧 내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자식을 잃는 아픔을 나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서로를 배려해주고 내가 착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어도 잘 모르더라도 공감하려고 노력 정도는 해야 되는 게 우리가 그래도 인간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교육이라는 걸 받고 살아온 그 성인이라고 하는 뭐 성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칭 성인이라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남을 좀 배려해주고 서로가 공감해줄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네. 너 왜 그러냐 갑자기? 삶이 힘들어서 그래. 당신도 좀 힘들어봐.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여러분 건강하게 다음에 또 봐요. 안녕히 계세요.